안녕하십니까. 7월 27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 미증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중국에서 그 청두에 있는 미국 총영사관을 폐쇄시킨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국내 증시가 약간의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 분위기가 미중 간의 갈등이 심화돼서 미증시가 급락할 것이라는 그런 느낌으로 해서 히토류 대장인 유니온이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상한가 한번 쳤는데다가 그 금요일날 다시 또 후반에 분봉으로 보시면요, 이건 오늘 거고요. 여기입니다. 밀올리다가 그 중국에서 미국 총영사관 폐쇄한다는 뉴스로 상한가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분위기가 미중 간의 갈등이 상당히 심각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미증시가 들어갔는데요. 의외로 미증시가 많이 빠지지를 않았습니다. 독일 증시는 유럽 증시는 빨리 끝나기 때문에 하락을 했는데 미국 지수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적게 빠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독일 증시는 조금 많이 빠진 느낌이 들지만 미국 증시 보시면 하락하긴 했는데 어떤 충격을 받아서 급락하는 모습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스닥도 보시면 뭐 심각하게 빠지지 않고 들어올리는 모습으로 끝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생각보다 덜 빠졌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문제는 이제 오늘 그 우리 증시가 그 진행되고 있을 동안에 미국 선물 지수가 플러스 0.36 정도로 상승하고 있었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일본 증시가 계속 쉬었다가 지금 들어왔는데 마이너스 0.16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보합에서 끝났다는 얘기죠. 심각한 악재가 아니라는 쪽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고요. 중국 증시도 마이너스 0.16 해서 미중 간의 갈등이 증시의 악재로 크게 작용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반응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저는 이제 총영사관 그러길래 이건 뭐 되게 큰 거 없애는갑다 싶었는데 중요한 건 대사관이 중요한 거고요. 제가 봤을 때 총영사관이 개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히 보지는 못했는데 뉴스에 미국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이 20몇 개가 되는 것으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한 개 문 닫는데 이건 뭐 그렇게 치명적이지는 않다는, 그리고 또 이 명분이 중요한데요. 미국에서 그걸 폐쇄시키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 총영사관에서 스파이 활동을 했다 이러면서 거기에 스파이 활동 혐의자로 있던 그 도주하고 있던 그 여자 연구원 그 인민군 제복 입고 사진 찍은 게 이제 그 뽀록 나가지고 스파이 혐의로 재판에 그 회부됐었는데 그 여자분이 그 총영사관에 숨어 있다가 잡혔다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건 이제 그 조작이고 아니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명분 문제거든요. 미국에서는 휴스턴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이 스파이 활동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 증거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 연유로 해서 영사관을 폐쇄한다 이렇게 명분을 세웠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건 뭐 그 선전포고다 이렇게 대응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대응한 게 뭐냐면 그에 상응해서 청두에 있는 그 미국 총영사관을 그 폐쇄한다 이래가지고 오늘 그 갑자기 들어가가지고 포크레인하고 들어가고 이제 그 총영사관을 폐쇄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주고받고 한 거죠. 이쪽에 하나 없애고 이쪽에 하나 없앴는데 그 제가 봤을 때 총영사관이 개수가 하나밖에 없다면 이게 심각한데 뭐 20몇 개 있는 것 중에 서로 하나씩 닫았다. 이건 제가 봤을 때 뭐 미국과 중국 간에 대화 채널이 끊길 그런 염려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반응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 다음 오늘 국내 그 거래소 지수인데요. 분봉을 한번 볼게요. 일봉 보시면 오늘 양봉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분봉 보시면 여기죠. 그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물론 약간 눌리는 듯 하긴 했지만 그래도 상승 마감을 시켰고, 제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외국인 선물이 오늘 3,600억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금요일 날도 한 2천억 정도 매수했는데 오늘 또 매수했다는 얘기는 외국인 투자자가 아무래도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저희보다는 더 많이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통밥으로 봤을 때 미중 간에 심각하게 가서 미증시가 급락하고 이런 것은 없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국내 증시의 선물을 계속 매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콜옵션을 46억 매수하고 풋옵션을 19억 매도했기 때문에 콜 매수 풋 매도면 이것도 상방이거든요. 그리고 현물도 지금 거래소에 1600억 정도를 매수를 했습니다. 코스닥 850억 해서 외국인이 거래소, 코스닥, 선물, 콜옵션까지 다 매수를 하고 풋옵션 매도를 했기 때문에 양이 폭발적으로 많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상승 방향으로 포지션을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 상방 포지션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부터 동학개미들 개인들이 계속 매수를 해서 지금 주식을 다 가지고 있는 상태고 외국인들은 계속 팔았는 상황인데 선물로 외국인은 파생해서 이익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3월달 끝나고 나서 여기서부터 계속 선물하고 콜 매수 풋 매도 해가지고 여기서 선물 이익 실현을 했으니까 아주 큰 이익을 실현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또 선물을 계속 사모으고 있는데 지금 매수했는 선물 매수할 때보다 가격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위로 뚫고 올라간다면 선물 포지션 잡아놓은 부분에서 상당한 이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무서운 것은 만약에 시장 상황이 좋아져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온다면 외국인이 현물을 확 매수해버린다면 물량이 없죠. 지금 개인들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조금만 매수해버려도 상당한 힘으로 주식이 이제 개인들이 다 끊어서 가져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나올 물량이 별로 없는 거죠. 매도 물량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외국인이 사면 급격하게 올라갈 그런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선물 상승 포지션을 잡아놨기 때문에 확 사면서 선물에서 이익을 추구하면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외국인이 상승으로 보고 있는 한 증시는 상승 쪽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 할 때 금요일 날 저녁에 미국 증시 흐름하고 오늘 아침에 우리장 개장할 때 미국 선물 지수를 합쳐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증시가 조금 빠지기는 했지만 심하지 않았죠. 1%도 안 빠졌습니다. 조금 빠지긴 했지만 선물 지수가 상승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악재가 어느 정도 희석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중 갈등은 언제든지 재발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상당히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트럼프가 말하듯이 추가로 총영사관을 더 닫을 수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모션이 나온다면 심각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남중국해 쪽에 어떤 갈등 서로 전투기가 막 날아다니고 지금 상당히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미국이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고 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런 상황에서 그대로 가게 되면 트럼프가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질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지금 여론조사에서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뒤집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른다 이런 얘기죠. 트럼프는 대통령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러시아 쪽에도 부탁을 했었고 중국 시진핑 만나가지고도 누구죠? 볼턴 보좌관 책에 보면 시진핑 만나가지고도 너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 대통령 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이런 식의 멘트를 날릴 정도로 트럼프는 실리주의자입니다. 장사꾼이기 때문에 어떤 미국의 권위나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 내가 다시 대통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승부를 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대선에서 좀 유리해진다고 생각이 든다면 중국과의 갈등을 좀 더 심화시킬 수도 있다 하는 게 악재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더 심하게 갔다가 미국도 상처를 입는다는 이 부분 때문에 섣불리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현재 총영사관 문 닫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추가로 어떤 일이 생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오늘 장중에도 미국 선물 외국인 선물 매수 상황만 계속 쳐다봤습니다. 다른 거 안 보고. 그래서 이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으면 그냥 푸근하게 지켜보는 거고, 외국인이 선물을 한 3, 4천억 매도한다 그러면 이제 그 비중을 줄여야 되겠죠. 위험한 것부터, 그 경기 민감주부터 막 줄여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해석을 하고 그렇게 대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적으로 그냥 뭐 시장에 별로 동요 없이 차분하게 그냥 지켜봤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이 현 선물 모두 매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보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대체로 우량주 쪽이라서 크게 신경 안 쓰고 그냥 지켜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인데요. 별로 안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히토리 부분입니다. 이건 조금 모순이었었어요. 오늘 유니온이 아침에 강하게 밀고 올라간 것은 조금 아니었다고 봅니다, 제 기준에. 왜냐하면 히토류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미중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미국 증시나 중국 증시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청두에 있는 미국 총영사관을 폐쇄한 거는 악재이지만, 그로 인해서 미국 선물지수가 내려가 줘야 악재다, 이렇게 되는데 미국 선물지수가 안 빠지거든요. 그래서 국내 증시도 상승하고 있고 증시가 상승하고 있는데 이걸 악재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런 얘기죠. 미중 간의 갈등이 심화되긴 했지만 증시에는 반영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올라간 것은 밑에서부터 계속 매수해서 끌어올리던 세력들이 어떤 물량을 정리하려고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끌어올렸고 상한가 올렸고, 오늘도 거래량이 거래량이 별로 없었다 모르겠지만 이만큼 나왔다는 얘기는 손바뀜이 엄청나게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세력이 근데 쉽게 탈출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이게 떠넘기고 빠져야 되기 때문에. 제 짐작으로 막 끌어올려 놨다가 외국인은 그 세력들이 끌어올릴 때 여기서 그냥 다 사는 게 아니죠. 여기서부터 계속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특히나 금요일 같은 경우는 보시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계속 물량을 모읍니다. 마찬가지로 끌어올릴 때는 자기들이 매수로 해 올라가니까요. 그 다음 또 팔면 내려오고 이렇게 계속 내려오는데 이걸 쉽게 팍 던져버리기는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던져버리면 쭉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하게 미중 간의 갈등 뉴스가 나올 때마다 개인들이 막 매수 들어오면 가지고 있던 물량들을 조금씩 팔아가지고 그냥 대충 통밥으로 평단가가 대충 한 이 정도 이렇게 보면 여기까지 내려오기 전에 자기들 거 다 털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런 차원으로 아직까지 물량 다 정리는 안 됐을 겁니다. 제가 보는 것은 히토류 관련주는 증시가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을 때 올라가는 건데, 지금 증시가 상승하기 때문에 오늘 올라가는 것은 좀 아니었다. 그래서 뒷부분으로 가면서 다시 밀리는 모양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흐름 봤을 때 유니온을 거의 대장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는 것 같고, 그 다음 유니온 머티리얼은 유니온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익 실현 물량 때문에 뒤에 따라가는 좀 더 가격이 저렴한 유니온 머티리얼이 오늘 조금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토류 관련주는 여기서 무조건 올라간다기보다는 미증시가 하락하고 미중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T플렉스 노리려고 했는데 미국 증시도 안 빠지고 해가지고 들어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히토류가 올라갈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은 그냥 구경만 했습니다. 제가 들어갈 일이 아니어서. 그 다음 일본 불매운동 관련한 종목이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모나미가 대장으로 움직이는데요. 이건 뉴스가 대충 이랬던 것 같아요. 강제징용 관련한 미국 일본 업체의 배상을 강제 징수하겠다는 게 우리 정부의 법원의 방침인데, 일본에서는 강제 징수하면 가만 있지 않겠다 하는 게 일본의 어떤 방침입니다. 그거로 인해서 핵심 세계 소재 수입 제한 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또 불매운동, 그 다음 일본 여행 가지 말자 이렇게 전투가 붙었었는데요. 그때가 이때쯤이겠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다시 또 이제 판결문을 강제 집행하는 부분에 대한 뉴스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강제 집행하면 보복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복을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애국심이 발동돼서 일본 불매운동에서 모나미 올라간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이것도 좀 오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나미 볼펜이
일제 볼펜을 안 쓴다고 해서 물론 이제 그 국산을 쓰자는 그런 운동들이 좀 있긴 했지만 지금도 그 일본 제품 쓰지 말자고 하고 국산 볼펜 모나미 찾았을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심리적인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들어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그런 뉴스로 해서 오늘 강했다 이렇게만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 오늘 풍력 개발주가 여전히 좋았는데요. 이 풍력은 뭐 장기적인 관점으로 좋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두산중공업은 원자력 그 문제로 해서 이 26,000원짜리가 거의 뭐 만원도 안 되는 가격이 있다 보니까 풍력 쪽으로 그 정부에서 지원한다 하는 바람에 이제 이 급락해갖고 망할 것 같은 회사가 회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턴어라운드 기업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올라가는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 부분을 연결해서 오늘 그 수소차 관련인 두산 PL셀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가니까 또 그 SPL셀이 그 따라서 올라가는 모션을 취하고 덩달아서 JNK트 뭐 이런 식으로 수소차가 가는 줄 알고 막 갔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건 그 두산중공업이 자꾸 가니까 두산그룹 관련해서 두산 PL셀이 따라 움직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두산 관련해서는 너무 많이 올라 버려가지고 이쪽으로 쉽게 들어가기가 좀 어렵고 풍력 쪽에 지금 그 부품에 해당하는 태웅이라는 종목이 지금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단조 제품 해가지고 풍력 부품 들어가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도 월봉 보시면 예전에 잘 나갈 때 13만원까지 갔던 제품입니다. 이거 선박 단조 쪽인가 뭐 그쪽이었던 것 같은데 이 삼성엠텍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근데 이렇게 잘 나가던 종목이 그 조선 불황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거의 떨어져 가지고 지금 그 두산중공업 비슷하죠. 만원 밑으로 이제 빌거리고 있다가 풍력 부품 하면서 끌어올리기 시작합니다. 이 세력들이 다 작전 쳤을 거예요. 물량 다 모아놓고 나서 태웅에서 단조 제품이 풍력에 그 단조 제품 안 들어가는 회사 몇 개 되겠습니까? 삼성엠텍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세력이 그걸 핑계로 끌어올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좀 많이 올라왔다 싶으니까 쉬는 동안에 태웅이 강하게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쪽보다는 태웅 이 종목은 그 실적 보시면 유동물량이 900만 주니까 작죠. 작은데다가 실적 보시면은 계속 적자를 봤는데 1분기 때 적자가 많이 줄었다는 요게 이제 약간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풍력 개발을 하게 되면 매년 적자가 300억씩 적자 나고 있던 회사가 흑자 전환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기겠죠. 그걸 선반영해서 지금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그 부채 비율, 유보율 보시면 탄탄하죠. 회사의 자금력도 있고 탄탄한 회사인데 적자 보고 있다가 흑자로 돌아선다는 틀 것 같다는 기대감으로 지금 벌써 먼저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2분기 때 실적 발표했는데 이게 만약에 그 흑자 전환 해버리면 더 강한 상승 흐름을 볼 수 있겠죠. 근데 그것도 또 발표 나는 날 거꾸로 내려갈 수도 있긴 있습니다. 기정사실 재료 노출해서 그건 차후 문제고 일단은 그런 기대감으로 태웅이 지금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저는 지금 삼성엠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풍력 부품이니까 얘도 그 가격이 좀 괜찮고 보시면 유동물량이 980만 주니까 아까 태웅하고 거의 같죠. 유동물량이 많지 않다는 것하고 실적도 보시면 2019년도에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이 조금 잘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 풍력 부품으로 들어가게 되면 유보율, 부채 비율 봤을 때 상당히 탄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료로 해서 그동안 이 삼성엠텍이 지진 어쩌고 저쩌고 해서 올라가면 계속 두드려 맞다 보니까 좀 올라갈만 하면 급해서 팔고 싶은 사람이 많고 결정적인 것은 이날입니다. 제가 이날 그 말씀드렸는데요. 가만히 놔뒀으면 이렇게 해서 올라갔을 건데 무슨 그 방송에서 한번 누가 그 추천하면 버리는 바람에 급등해갖고 한 20% 찍었다가 쫙 빠지니까 여기 물려있던 사람들이 다 정리를 못한 거죠. 이 상황에서 세력은 안 끌어올리겠죠. 이게 정리될 때까지. 그래서 지금 보시면 더 안 빠지고 돌리고 있는 걸로 와서 이 악성 매물이 어느 정도 정리된다 싶으면 그때 끌어올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협책도 풍력 관련해서 테마에 맞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고 보유 중입니다. 이것도 조금 이제 흐름이 더 이상 그 물렸던 사람이 다 털고 더 털 게 없다 싶을 때 추가로 한 100만원 정도 더 넣어 가지고 위쪽을 노리도록 이거 주봉 보시면
얘도 아직까지 위쪽으로 좀 많이 남았습니다. 뭐 원래 되게 비싼 종목은 아니지만 위쪽으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저는 삼성엠텍을 잡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그 태웅이나 이런 종목들보다 그렇게 강하지 못하다는 이런 약간의 단점은 있습니다. 대신에 안전할 것 같아서 이 종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금 관련주 엘컴텍인데요. 지금 시세 한번 볼까요? 1930입니다. 금요일날 제가 할 때 1890 정도였는데요. 지금 1930 위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한 1940, 50 되면 역사적 고점이 될 것 같아요. 금 가격이. 근데 문제는 금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데 왜 금 관련주인 엘컴텍은 못 올라가느냐, 이게 이제 미스터리입니다. 근데 몽골에서 금광 개발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 그 캐마다 금광 실적에 대해서 발표를 계속 해오다가 최근에 안 합니다. 안 할 때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어떤 특이한 그 변화가 있을 때 발표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발표를 하면 뭔가 그 대박 나든지 뭔가 좋지 그 됐다는 얘기죠. 금이 많이 나오거나 뭔가 그 좋은 일이 난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 쉽게 그렇게 금이 갑자기 뭐 그 노다지처럼 막 버벅 쏟아지고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금광을 개발하고 있다는 건 팩트이니까 금 관련주로서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비중을 200만원 실어놨어요. 실어놨는데 그냥 가만히 놔뒀던 이유는 아침에 올라갈 때 이게 틀림없이 눌릴 것 같았는데 이때 그 잠시 생각했다가 안 팔았습니다. 안 팔은 이유는 금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지금 전문가들은 2000달러 돌파도 가능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금 가격이 자꾸 올라가면 뉴스에 금이 역사적 최고점 돌파했다, 뭐 2000달러 돌파했다, 이렇게 뉴스 매스컴 떠들면 사람들이 금 관련주가 뭐지 하고 이제 올 거란 얘기죠. 그때 강하게 한번 뽑아 올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적어도 개인적으로 오늘 한 2200원 정도에서 팔까 생각도 했었는데 적어도 한 2000 이 정도, 한 2360원, 보통 이 정도 되면 밀렸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 여기다가 한 100만원 팔고 큰 맘 먹고 그냥 나머지는 여기서 한 팔고 뭐 이런 식으로 금 가격이 계속 오르는 한 한번 지켜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급행 못 올라가는 이유는 그 증시 하락, 히토류 상승, 미중 간의 갈등으로 해서 히토류 상승하고 금도 동반 상승, 이렇게 올라왔었거든요. 올라올 때 어제 유니온 땡겨 올릴 때 엘컴텍이 따라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늘 히토류가 밀려버렸기 때문에 이게 명분이 없어져 갖고 뒤로 밀리는 모습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이 히토류하고 분리되려면 금 가격이 계속 또 올라가면 이건 그 인버스가 아니고 금이다 해가지고 돌아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쉽게 잘 안 줍니다. 이 세력도 상황 봐서 개인들이 다 포기할 때 땡겨 올리죠. 그래서 아직까지 금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금이 오를 동안은 계속 가지고 가보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남북경협주입니다. 제가 오늘 제가 매매한 거 보여드릴게요. 제 매매가 달라졌다는 걸 조금 느끼실 겁니다. 오랫동안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제가 어떻게 하는지의 변화를 다 보셨습니다. 미수 몰빵에서 3,400 손실될 때도 봤고 또 몰빵 쳐갖고 300만원 하루에 벌 때도 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리적인 동요가 일어나서 급락할 때 그 불안 초조하는 것도 물론 보셨고 안정을 찾아서 다시 들어올리는 것도 계속 보셨습니다. 이걸 워낙 많이 해가지고 한 800 밑으로 내려가면 차분하게 조금씩 해서 위로 올리고 한 1400 넘어가면 좀 과하게 배팅해 갖고 추락하고, 이걸 지금 몇 번 반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예전에 차분하게 하던 그때하고 좀 비슷해졌다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뭔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오늘 제가 딱 한 종목 매수했습니다. 현금 100만원을 갖고 있었는데요. 아침에 뭘 살까 생각해 봤는데요. 특별히 살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탈북민이 북한을 탈출해서 그 한강 수로를 통해서 남한으로 내려왔던 탈북민이 그 남한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시 월북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나라 군대가 그걸 갔는 줄도 모르고 있었는데 북한에서 뉴스가 나왔어요. 개성에서 월북했는 그 사람을 그 체포했다 하긴 좀 그렇고 월북한 사람을 이제 그 잡았는데 검사해보니까 코로나 확진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그 휴전선 넘어서 북한으로 월북했는 사람이 개성에서 그 잡혀가지고 검사하니까 코로나 걸렸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 개성 부분을 봉쇄를 했다 이렇게 뉴스가 나온 겁니다. 이 뉴스에서 이제 생각해봐야 될 게 많습니다. 일단 남한에서 북한으로 월북한 거는 우리나라에서 그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한강 수로를 타고 올라갔을 것이라고 짐작을 했습니다. 남한에 와서 무슨 사고를 치고 북한으로 도졌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코로나가 걸렸을까 하는 부분은 솔직히 미스터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그 사람하고 접촉했던 사람을 다 검사했는데 다 음성이 나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걸렸을 확률은 별로 없다인데 문제는 지금 그 사람이 북한에 있다는 얘기죠. 북한에서 검사했는데 코로나 확진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는 증거가 없죠. 그리고 북한에는 코로나가 없는 청정지역이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그 묘하죠 좀. 월북했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북한이 그 개성이 봉쇄돼 버렸다 이런 얘기죠. 그 모두가 남한 책임이다로 연결지어지는 그런 이상한 스토리가 돼 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북한에서 어떤 약간의 조작했던 듯한 냄새도 조금 나요. 그러니까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북한에 코로나가 많이 퍼졌다고 보는데 북한 주민들한테는 북한은 코로나 청정 국가다, 우리는 코로나 이상 없다라고 계속 그 김정은 위원장이 지도력 자랑을 하고 있었는데 만약 코로나가 퍼졌다면 이걸 계속 쉬쉬할 수가 없죠. 근데 이 기회에 남한에서 온 사람이 개성에서 잡혔으니까 남한에서 코로나가 묻어와가지고 우리가 봉쇄돼갖고 북한에 코로나가 옮겨왔다 이렇게 하면 명분도 생기고 남한에 대놓고 너희 때문이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를 생각해봤다는 얘기죠. 만약 사실이라면 좀 미안하죠 우리가. 괜히 이쪽에서 넘어간 사람 때문에 개성 그 시가 봉쇄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모션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 개성공단은 우리나라 사람이 그 많이 왕래했기 때문에 개성에 그 방역 물품을 보내가지고 그 진단 키트하고 대거 들어가가지고 개성 시민 전체를 검사해버리면 되겠죠. 검사해갖고 의료 시스템 지원해갖고 다 치료해주겠다라고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북한에서는 명분이 되는 거죠. 남한 때문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남한에서 그 물자가 들어와서 치료한다 이러면 북한 주민들한테도 남한에 그 구걸하는 게 아니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이런 요구가 되니까 그런 차원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살짝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뭐가 북한이 지원될 것이냐고 봤는데 방역 물품 쪽에는 보니까 이게 진단키트 같은 이런 거는 그 워낙 스케일이 컸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이 그 팔리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그 좀 들어간다고 해서 큰 그 영향을 안 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손소독제 이런 거 주기도 조금 뭐 하고 마스크 북한에 있는데 또 그렇고 그래서 이쪽보다는 차라리 그냥 방역 물품 가는 김에 북한에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비료라든가 농약 같은 이런 쪽이 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비를 200만원 가지고 있었고 제가 경농 100만원 가지고 있었는데 조비를 더 사고 싶었는데 300만원 사면 제 기준에서 약간 무너지니까 조비가 가면 경농도 간다 이런 생각에서 솔직히 둘 중에 어느 게 먼저 갈지 잘 몰라서 그래서 경농을 딱 100만원 남아있던 거를 아침에 추가로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거는 이거 하나 딱 매수하고 그 다음 지수가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만 지켜보면서 외국인 선물이 매도 나오는지 아니면 미국 선물 지수가 하락하는지 이것만 보면서 그냥 가만히 그냥 구경만 했습니다. 다른 거 할 거 하면서 그렇게 계속 차분하게 지켜볼 수 있도록 지금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제가 포커 이야기를 안 좋아하시기 때문에 일단 그걸 하면서 제가 그 내공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건 제가 진짜 나중에 포커 특집으로 제가 꼭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지금 제가 매매할 때 좀 달라졌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 이거 안 쉽거든요.
이게 엄청난 내공인데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달라진 모습이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제가 오늘 경롱 100만원만 추가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이거 저거 한번 볼까요? 다닐까? 안 밀리고 버티죠. 자, 여기서 만약에 조비 같은 이렇게 윗골이 없는 이런 상황에 그 일봉 만들어 놓고 호재성 뉴스가 터진다면 갭으로 떠버릴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까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남북 경협주 중에 전체를 한번 볼까요? 쭉 보시면 조비가 단연 탁월하죠. 1등 대장이라는 표시가 납니다. 그리고 이게 또 그 농업 관련으로 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그 샨샤 댐인지 뭔지 지금 수위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댐에 수위가 올라가면 방류를 많이 시키니까 그 밑에 쪽에 초토화가 되겠죠. 농지가. 그 다음 그 물이 계속 수위가 올라가면 댐 위쪽에 있는 농지들도 물에 다 잡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농지가 어마어마한 피해가 생기는데 확 그냥 왔다가 빠지면 뭐 또 씻어내고 어쩌고 하는데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잠겨 있으면 거기 심어놨던 뭐라든가 여러가지 농작물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물에 불려가지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확도 제대로 안 되고 나중에 또 흙탕물 그거 씻어내고 하려면 홍수 지나고 난 뒤에 그 벼 이렇게 세워가지고 물로 씻고 하는 거 그거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농업 수확이 많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농업 관련주가 올라가는데 거기 대장도 조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오늘 아침에 보시면 5분봉인데요. 아침에 이게 계속 누르는 모양이 나오길래 예전 같았으면 이거 아닌갑다 싶어 팔고 딴 데로 가는데 이게 지금 안 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남북 간에 지금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지금 당선됐고 그다음 박지원 씨도 그 오늘 청문회 하는데 끝나고 나면 통과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당이 180석입니다. 180석이 찍어지면 무조건 통과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박지원 국정원장이 또 통과되면 그 박지원 씨는 또 이게 발이 넓기 때문에 함부로 이게 야당에서도 잘 못 건드립니다. 워낙 그 원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연유에서 만약에 박지원 국정원장이 임명돼 버리면 그것도 또 재래를 해서 또 오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려가는 건 말이 안 된다 싶어서 가만히 놔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경농을 제가 여기서 샀죠. 850원에 여기서 100만원을 추가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는데요. 이런 모양을 봤을 때 남북 경협주 특히나 농업 관련주들은 상당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따라가는 게 이제 철도 관련주 대장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가장 괜찮아 보이는 거는 남북 경협주 쪽이 아닐까. 그리고 예전에 제가 남북 경협주 정리해 드릴 때 한 말씀 드렸는데 만약에 남북 간의 대화 뭐 이런 쪽으로 물꼬가 트이게 되면 남북 경협주 지금 그 워낙 그 전통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종목이 제가 뽑아놓은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게 순환매로 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농업 관련주 한번 오르고 나면 그 다음에 철도 관련주도 한번 움직이고 그 다음에 또 자원개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기 이 많습니다. 개성공단 뭐 그 철도 건설 이런 식으로 해서 파트별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남북 쪽에 대화 비스무리한 뭔가가 나오면 이쪽으로 확 몰리면 기존에 가고 있던 다른 테마들이 확 죽고 이쪽으로 돈이 몰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남북 경협주 쪽은 이게 또 지금 많이 올라버리가 들어오기 힘드실 것 같은데 일단 저는 그 여기서부터 지금 잡았기 때문에 이제 이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올라와 버렸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지켜보면 되죠. 지금 이 시점에서 들어오기는 상당히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또 눌러버릴까 싶어 걱정되는데 미리 잡아 놓으셨다면 제가 이 그림 이야기 말씀드렸죠. 이거 진짜 여러 번 나왔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CS 베어링 제가 한번 당했거든요. 이 그림요. 자, 전고점 앞쪽에서 이렇게 있다가 호재성 재료가 뜨면 그 다음에 밀어 올려버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쫙 밀어 올리면 이때 밑에서 제가 여기서 잡았다가 여기서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안 팔고 가만히 있었으면 이게 지금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만원대에 샀는데 가만히 있었으면 25,000원까지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쳤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이걸 또 언제 또 놓쳤냐면 놓친 김에 제가 아까운 거 설명드릴게요. 제 이야기했던 것만 조금씩만 갖고 있었어도 참 세화PNC 자, 이 종목도 얼마나 아까운지 보여드릴게요.
실적 발표하고 8월 15일입니다. 5월 15일. 자, 5월 15일 날 제가 여기서 잡아가지고 쫙 올라가서 여기서 팔았습니다. 상한가에서. 팔고 밀렸는데요. 와, 잘 팔았다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3,000원이죠. 재료가 좋았거든요. 자, 그 다음날 잘 판 게 아니죠. 억수로 아까워졌죠. 이제 못 들어갑니다. 여기서 팔았기 때문에. 여기서 팔았는데, 여기서 못 사죠. 아, 놓쳤네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갑니다, 이게. 자, 6,000원 2배 찍었죠. 이렇게 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여러 번 이런 상황으로 짧게 먹고 던지고 나서 이런 거 지붕 쳐다보는 이런 게 하도 겪어가지고, 그래서 요거 조비라는 그림도 지금 딱 보시면 그림이 딱 비슷하게 나와 있잖아요. 앞쪽 고점 부분을 넘기면 땡겨 올린다는 이 그림이 나와 있죠. 그래서 딱 여기서 오늘 작정하고, 사실은 요날 금요일 날, 목요일 날 한번 땡겨 올리려고 시도했었어요. 했었는데 시장이 불안전해 갖고 다시 밀어버렸고, 금요일 날도 땡겨 올리려다가 멈췄습니다. 딱 멈췄는데, 세력들이 여기 땡겨 올리려고 몇 번 시도하다가 멈췄는데, 오늘은 아침부터 자꾸 이걸 누르는 모습이 나와가지고, 에이 뻥이다, 너가 여기서 계속 끌어올리는 걸 내가 봤는데 팔지도 않았는데 여기서 던지는 건 말이 안 되지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역시나 확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렇게 돼버리면, 아까 보셨다시피 이게 여기라면 쭉쭉쭉쭉 더 올라가서 이렇게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림상으로. 그래서 잘 잡았을 때 뼈까지 싹 우려가지고 제대로 뽑아 먹자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잘 잡았으니까 대장격이니까 대장이 잘 간다 이런 관점으로 현재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받는 테마들 중에 풍력은 여전히 뭐 계속 좋은 상황이고, 그 다음 남북 경협주 중에 특히 지금 부산에도 또 호우주의보인데요. 홍수 뭐 이런 걸로 해서 농업 타격, 그 다음 메뚜기 때 농업 타격 이런 뉴스 나오면 들썩거리는 이 재료에다가 남북 간의 대화, 북한의 비료 지원, 이게 또 필수죠. 북한도 지금 비료하고 농약이 절박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비료 공장에 시찰 갈 정도로 백성들이 못 먹고 사는 것만큼 비참한 게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든 북한의 지원을 받으려고 할 거고, 명분만 생긴다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은 이 중에 조비가 지금 대장으로 보여집니다.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싶고, 풍력개발 여전히 괜찮아 보입니다. 이런 정도는 좀 길게 봐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뭐 보유 종목은 원래 있던 그 상태에서 100만원 현금을 경농 추가 매수해서 200만원으로 만들었고요.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878만원이 됐습니다. 이게 좀 투자라는 생각이 좀 살짝 들어요. 878만원 87800000. 자, 가만히 그냥 구경만 해도 44만원 났던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원래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스윙 매매를 생각을 했었거든요. 한 2, 3일 정도 보고 타이밍 잡아서 한 2, 3일 극대화됐을 때 팔고 빠지고 이걸 생각했는데, 시장이 자꾸 뭐 코로나 어쩌고 저쩌고 해서 들썩들썩거리니까 스윙을 안 하고 이제 짧게 단타로 막 대응하다 보니까 패턴이 많이 이제 흐트러졌고, 그리고 단타하면서 또 비중을 너무 많이 실어갖고 몰빵하는 이런 안 좋은 습관들이 막 생겨가지고 혼란스러웠고요. 지금은 시장 자체가 좀 안정적이라고 봅니다. 지금 유동성이 워낙 많이 풀렸기 때문에 코로나는 거의 반영이 됐다고 보고, 미중 간에도 더 심해지면 서로 상처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것 같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시장이 살아있는 한 좀 길게 보고 한 3, 4일 혹은 일주일 정도 보고 매매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잔고가 878만원이고요 수익은 44만원입니다 드디어 원금을 회복하고 12만원 벌었습니다. 이게 꾸준하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8만원 해서요. 요것도 여기다 적어놔야 됩니다. 878만원. 자만하지 말자는 뜻으로 해서 이것을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 흐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